네, 서한고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소설가 구보씨의 1일 두 번째 시간 가져볼게요. 자, 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요, 문체상의 특징이 되게 중요하죠. 현재형 어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쉼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만연체 문장이 뭐냐면 문장 하나하나가 호흡이 아주 길고 줄이 길게 이어지는 걸 만연체 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체들은요, 어떤 효과를 내는지 보시면요. 먼저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게 되면 현장감과 인물의 내면 의식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인물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독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와 있는 느낌, 이걸 잘 주는 거죠. 그리고 쉼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요, 문장을 읽을 때 하나하나 긴 문장을 끊어서 읽다 보니까 리듬감도 더 생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등장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 한 부분 세밀하게 집중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있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이런 식으로 리듬감을 좀 끊어 보다 보면은 그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생각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하게 끊어 읽으면서 들여다보는 섬세하게 심리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문장이 길다 보니까 정돈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이렇게 의식의 흐름 기법에 따라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인물의 생각의 전개 과정, 사유 전개 과정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본문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경성운동장이 뭐냐면 현재의 동대문 역사운동장 있죠. 거기 그쪽을 경성운동장이라고 당시에 불렀습니다.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앞으로 파란 융을 모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보풀이 일어나게 한 직물이죠. 이런 파란색 천을 받쳐댄 창을 바라봅니다. 전 착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 창에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파란색 융을 덧대고 그 위에다 뉴스를 게시했었대요. 그런데 뉴스를 딱 봤더니요, 요즘 사람들은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축구나 야구에 구보는 관심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뉴스가 없었다.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구보가 생각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계속 보여주고 있죠.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그럼 장충단, 청량리, 성북동 전부 좀 한적한, 그 당시만 해도 한적하고 고요했던 도시 외곽, 교외에 속했던 곳이죠. 그런데 요사이 구보는 이런 교회로 가는 걸 별로 즐기지 않는데요. 물론 그 교회에 가게 되면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자연의 뷰도 즐길 수 있고 사람이 없는 한가하고 고요함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지만, 하지만 구보는 요즘에 잘 안 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이게 바로 구보가 교회를 즐기지 않는 이유죠.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보는 혼자 있는 것이 이제 좀 싫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구보도 혼자 있는 걸 좋아했던 때가 있었대요.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사실 구보가 고독을 자기가 좋아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대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고독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나 혼자 노는 거 좋아해, 사람들 만나는 거 귀찮고 싫어, 사람들 만나봤자 상처만 받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조차도 그는 사실 고독을, 혼자 남겨지는 것을 무서워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독함과 싸우려고 했을 때 그 싸움을 이기지 못했었대요. 그 얘기는 늘 고독한 감정에 휩싸였을 때 구보는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까 구보는 고독한 것이 무섭고 싫기 때문에 나는 사실 혼자 있는 게 좋아 라고 애써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는 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좀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해서 그냥 혼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아싸인 게 좋아, 아싸인 게 체질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아싸인 걸 싫어하는데 혼자 되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그래서 나는 혼자인 게 좋아 라고 스스로를 자기 세뇌하는 뭐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구보의 생각. 구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전차를 탔지만 뚜렷한 무엇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방황을 하다가 고독을 느끼고 예전에 고독을 사랑했던 기억을 또 떠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구보는 예전에는 고독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고독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사실 이렇게 뭔가 내용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들에서는 그냥 내용일치 단순한 문제들이 나오기 좋죠. 다음에 계속 볼게요. 표 찍읍쇼.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단장이 뭐냐면 짧은 지팡이란 뜻입니다. 구보는 항상 짧은 지팡이를 몸에 걸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구보가 지금 여기서 되게 산책하고 배회를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막 싸돌아다니는 그런 작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지팡이를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은 구보가 그만큼 많이 돌아다니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보는 짧은 지팡이를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잎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자,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5잎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뒤집혀 있었다. 네, 사실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문장 있죠? 네, 이 부분을요,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냈었냐면, 다음 중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쓰이지 않은 부분은 해가지고 밑줄을 긋고 찾게 했었는데, 지금 있는 이 부분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으로 정답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물론 이 소설이 전부 대체적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장이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 보면요. 처음에 차장이 와서 표 찍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구보는 지팡이를 왼팔에 걸었어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5개의 동전을 골라냈었지요. 자, 이런 것들 그냥 하나하나 구보가 겪게 되는 사건이자 장면들이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장면을 보여주고 있을 때에는 이것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 성립을 하려면 장면이 제시되고 그 장면에 대한 등장인물의 생각이 그냥 두서없이 막 이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순히 장면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구보가 5잎의 동전을 봤는데요. 그 5잎의 동전들이 어땠대요? 전부 다 뒤집혀 있었대요. 대정 12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 자, 여기에 있는 이런 대정 12년 이런 표기는요. 동전 뒷면에 새겨진 화폐가 언제 발행되었는지에 대한 연도예요. 그런데 대정이라는 표현이 있네. 자, 이 대정이 뭐냐면요. 다이쇼라는 일본어를 우리 한자어로 읽은 이름입니다. 일본의 연호이죠. 일본에서는 연호가 이제 특이하게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는 왕이 있었을 때는 연호를 사용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연호는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왕이 몇 년 동안 즉위했는지에 따라서 그 즉위 연도를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게 되는 그 해의 연도 대신으로 사용하는 연도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는 2020년이라는 표현 대신에 지금 즉위한
일본의 왕이 몇 년 동안 재위를 했는지 그 연도에 따라서 다이쇼 황제가 다이쇼 덴노가 만약에 1년 동안 즉위한 해면은 그 다이쇼 1년, 다이쇼 3년 뭐 이런 식으로 그 세고 있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몇 년 되지 않았던 해에 오래지 않은 해에 일본의 왕이 바뀌어서 연호가 바뀌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구보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대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당시의 시대상, 바로 일제강점기의 시대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여기는 구보가 있는 곳은 경성이잖아요. 한국의 경성이에요. 그런데 왜 동전들이 이렇게 다이쇼라는 연도를, 일본의 연호를 왜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씁쓸한 그런 그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구보가요, 이 숫자들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대요. 그 얘기는 내가 어느 해에 행복했을까를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내가 대정 12년에 행복했나? 11년에 좀 행복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네. 별로 어떤 의미도 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즉 구보의 과거의 기억 속에는 자랑스럽게 떠올릴 만한 따뜻한 기억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네, 구보에게 있어서 지나간 세월들은 딱히 의미가 없는 그런 세월들이었대요. 그리고 의미가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복의 의미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보는 좀 무기력하고 별로 행복하지 못한 과거를 보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5잎의 동전을 보다가 그 동전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의미가 없었다, 부질없는 일이었고, 또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행복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동전을 보다가 뭔가 의미를 찾고, 그리고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라고 과거를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네, 구보가 차장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정확하게 몰라서, 수줍음이 많아서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목적지를 아직 못 정해서 못 간 거죠.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네, 구보는 지금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방향을 상실한 모습이죠. 네, 이것은 단순히 지금 당장 가야 할 목적지를 찾지 못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에서도 목적지를 못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인생의 갈 곳, 목적지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다? 당시 지식인들이 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구보는 이렇게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전차를 탔으면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보통 사람들 역시 인생의 목적지가 없다면은 내가 어디에서 정착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건 똑같습니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라도 들릴 것을 그랬나 해본다. 연구실에서, 대학병원에는요, 연구실에서 구보의 친구가 벗이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려고 한번 대학병원에 들릴까 생각해 본 거죠.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계에 이를 수는 있다.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신기하게 놀랐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구보가 전차에서 나 어디 가지? 갈 데가 없네. 정신병원 가서 연구하는 그 친구놈이나 만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눈을 딱 뜨게 해주는 한 존재, 한 여성이 지금 막 차에 오른 것 같아요. 전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구보는 신기하게 놀랍니다. 왜?
그 여자가 누구니까? 바로 네, 맞선을 봤던 여자니까요. 맞선이 뭐냐면요, 나이가 찬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결혼을 하려는 전제로 만나서 소개팅을 하는 것이죠. 특히 집안대 주선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소개팅이 맞선이라고 불리우죠. 자, 근데 그 여자를 보고 신기하게 놀랐습니다. 나랑 소개팅했던 여자네, 맞선 봤던 여자네 생각을 해요.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이렇게 구보가 말한다면 어머니는 당연히 응당 반색을 하고 아주 반가워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뒤를 케어 물을 게다. 그러니까 엄마는 빨리 구보가 결혼을 하길 바래요. 구보 어머니는. 그래서 구보가 엄마 나 전차에서 저번에 맞선 본 여자 만났어.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둘이 좀 잘 됐니? 어떻게 됐어? 너 우리 아들 장가 가는 거야? 막 엄마는 이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구보가 아니 그게 단데? 나 그냥 전차에서 봤다고 그게 끝이야.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착할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구보한테 너 이놈 새끼 왜 이렇게 용기가 없고 숫기가 없어? 좀 말 좀 붙여보지 그랬어. 왜 그래? 이러면서 책망할지도 모른대요. 그 구보는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런 것들도 다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하다고라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얌전해서 이렇게 변호할 게다. 지금 정말 내용이 아주 중구난방인데요. 정말 의식의 흐름 기법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 아닌가 싶어요. 나 그 여자를 만났네? 근데 여자를 보고 나서 이제 꼬리를 물고 생각이 이어지죠. 엄마한테 섹시 만났다고 하면 엄마는 아마 반가워하겠지, 처음엔. 하지만 케어 묻다가 내가 그냥 그게 끝이라고 하면 실망하겠지? 그리고 나를 탓하겠지? 하지만 또 그걸 들은 다른 이웃집 사람이나 친척들이 야, 그 집 아들 왜 이렇게 찌질해? 왜 이렇게 졸렬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야, 우리 아들 얌전해서 그래요. 이렇게 또 나를 변호하겠지, 엄마는. 이라고 부모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빨리 결혼하길 원하면서도 항상 아들 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하여 얼토당토 아는 곳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곳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자, 구보는 또 여자와 시선이 마주치는 것은 겁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구보 성격 매우 소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동대문으로 향하는 구보의 생각. 맞선을 본 여자를 우연히 전차에서 보게 되자 그 여자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에 대한 여자의 마음을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는 건 이제 그 뒤에 나오죠. 한번 같이 볼게요. 여자는 여전히 계속 첫 어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제목처럼 처리하고 있네요.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네, 아마 전차 안에서 여자가 구보를 보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차 안에 승객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리고 구보는 구석에 가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기 쉬웠을 거래요.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네, 지금 보면은요, 자기 혼자 물어보고 대답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가정을 계속 하고 있죠. 날 보았을지도 몰라. 날 보았을까? 아마 또 당시에 승객이 별로 없었으니까 보았겠지? 근데 보았다고 해도 날 알아봤을까? 저 사람 맞선 봤던 남자네? 이렇게 알아봤을까? 근데 그건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의문을 던지고 또 어떻게 됐을 것이다 가정을 하고 있죠. 이러한 서술 방법은 구보의 소극적인 행동력과 관념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어요. 제가 날 알아봤을까?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보가 자신의 생각에 좀 매몰되어서 소심하게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동시에 서술자가 구보의 시점에서 서술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보 입장에서 생각을 계속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서술자 구보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서술자가 구보다 하면은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절대.
네, 서술자는 제3자이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는 구보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구보였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겠죠. 나라는 표현이 나왔겠죠. 그런데 나라는 표현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서술자는 구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친구들이 좀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자기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서술자가 그 구보를 자기라고 지칭하고 있으니까 이거 서술자랑 구보랑 같은 사람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혹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근데 서술자랑 구보는 서로 다른 인물로 이제 일단 시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그냥 구보의 혼잣말, 혼자 생각 이런 부분을 그냥 여과 없이 옮겨온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설 전체적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가 특정 인물인 구보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을 많이 하는 그 초점화의 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점화의 서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혼잣말, 구보의 혼잣말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바뀌었다, 관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계속 볼게요. 여자가 자기를 알아보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구보와 여자는 어땠습니까?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으로 이래 1년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구보는 여자와의 회견 당시 서로 만나봤던 그 맞선 당시에 자기의 그 대담하고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잖이 인상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구보는요, 그 여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뭐 누구나 그렇죠. 그 사람이랑 꼭 잘 되는 게 아니더라도 소개팅 나갔을 때 상대방이 자신한테 관심이 없으면 좀 약간 슬프잖아요. 이 구보도 좀 그런 마음인 어떤 거겠죠. 물론 지금 뒤에 보면은 여자를 또 좋아하는 마음도 나타나는데 사실 구보가 말도 못 걸 정도로 그렇게까지 여자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또 여자가 자기를 기억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자기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능글능글맞게 능숙하게 여자를 리드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남자 멋있다. 여자가 좀 생각해주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구보는 하고 있는 거죠. 난 계속 볼게요.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네, 아까 말했던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뀐 게 아니라 굉장히 구보에 초점을 맞춘 서술이다 보니까 서술자가 구보의 시각에서 소설 속의 사건을 인식하고 서술하다 보니까 1인칭 시점과 유사한 효과를 주는 한 부분으로서 구보의 그런 나레이션, 혼잣말을 그냥 그대로 옮겨왔던 따옴표 없이 인용하고 있을 뿐인 거지 그렇다고 시점이 바뀌었다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여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구보에게 초점화된 그런 시각이에요.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바로 그 뒤에 구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구보의 혼잣말, 그냥 머릿속 생각을 따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여자의 옆얼굴을 곁눈질하였다. 구보의 성격이 드러나죠. 네,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곁눈질로 볼 만큼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내서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곁눈질한 남자의 꼴을 곁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한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아는 체를 해야 옳을지도 몰랐다. 모르는 체 하는 게 정당한 인사인지도 몰랐다. 구보는 계속 여자를 곁눈질하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날 알아봤으면 말을 걸어주는 게 예인가? 그게 옳은가? 아닌가? 말 안 거는 게 나은가? 계속 혼자 생각만 하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얼른 가서 냉큼 이름을 이름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고 말을 그랬더라면 네, 훨씬 더 뭔가 전개가 되었을 텐데 좀 답답한 성격인 거죠.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그러니까 여자가 구보가 말을 걸었을 때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구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거는 데에서 되게 겁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괴이하고 우스워 나는 오직 요만한 일로 겨우 요 정도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해 보았다. 그러면 나는 마음속 극이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보았다. 와, 내가 이 여자 만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말 걸까 말까 고민을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나 진짜 그동안 이 여자 짝사랑 혼자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나? 내 마음도 모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이래 1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내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뭐 내 꿈에도 한 번 안 나온 여잔데 짝사랑은 개뿔 안 좋아했던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죄악이었다.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쟤한테 말 걸까 말까, 쟤 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쟤는 내가 말 걸어주는 거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그냥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순수하죠. 소심한데 순수한 구보의 성격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구보의 성격 자 어떤지 볼게요. 너무 걱정이 많고 그리고 망설이는 것도 많습니다. 아주 우유부단하다는 건 쉽게 어느 쪽으로 결정을 못 내린다는 거죠. 우유부단하고 소심하며 지나치게 생각이 많은 타입, 사색적이다. 자, 그러나 만일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고 있다면 근데 만약에 저 여자가 나 그동안 그리워했으면 어떡하지? 자, 이거는 구보의 일종의 소망인 거죠.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하차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그런데 구보가 마침내 여자한테 좀 눈길을 주면서 쟤 나 그리워했으면 어떡해? 말 걸까? 좀 약간 말 거는 쪽으로 마음이 너무 기울어지고 있는 찰나에 여자가 또 내리네요. 양산 들고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구보의 마음은 또 한 번 동요하며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곳 안전지대로 가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도 차에서 곧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여자를 따라서 전차에 내려서 말 걸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 번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도 일도 없건만 오직 여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기회를 엿보기 위해 그 차를 타는 것에 틀림없다는 것을 눈치챌 때 여자는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구보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딱 청량리행 열차에 여자랑 같이 탔어요. 그러면 여자가 전차 타고 가다가 어머 저 남자 동대문행 열차에서도 나랑 같이 tas었는데 나랑 맞선 본 남자잖아. 나한테 할 말 있나? 뭐야 나 지금 아무 용건도 없으면서 나 때문에 괜히 이 차 또 탄 거야? 뭐야 무서워 이 여자 뭐야 이 남자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 때문에 구보는 또 말을 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구보가 망설거리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마침내 여자의 모양이 완전히 그의 시야에서 떠났을 때 구보는 갑자기 아차 하고 뉘우친다. 네, 결국에는 여자와 빠이빠이를 하게 되는 거죠. 인사도 못해보고 빠이빠이 했어요. 그래서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구보는 이제 완전히 여자가 안 보이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차 말 걸 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만큼 구보가 아주 어떻다는 거 우유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의 전체 여정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처음에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원점 회귀형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여기 교과서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가는 게 나와요. 처음에 종로 내거리로 갔다가 부부를 만나는 백화점 화신항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전차 안으로 공간이 이동하죠. 네. 그러다 다시 다방, 경성역 다방, 다료 거리, 광화문거리, 술집, 종로 내거리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음 볼게요.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부하여하지 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자, 이런 문장들을 통해 구보가 가장 원하고 찾으려고 하는 게 뭐다? 행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OX 맞춰봅시다. 구보는 가장 바라는 것이 행복이다. OX? O죠. 이건 O예요. 근데 구보는 행복을 찾기 위해 전차에 탔다. 그러면 이건 X예요. 왜냐면 구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 닿는 대로 가다 보니까 우연히 전차를 탔던 거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구보가 끊임없이 찾고 헤매는 것은 결국 행복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근데 구보는요, 그 행복이, 자기가 늘 원하던 행복이 여자와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 같대요. 그 여자만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놓쳐버린 그런 기분이 이제서야 드는 거죠.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하였나? 그 여자도 나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나 기다렸을 수도 있는데 한번 대시해볼걸, 이런 후회인 거죠.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이제 지나고 놓치고 나니까 여자의 그런 온갖 장점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자와 인연을 맺지 못한 아쉬움이 보이죠. 그리고 혹시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해주는 이는 없지는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방향판을 한강교로 갈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다. 구보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오전 백동화를 골라 꺼내면서, 여기서 백동화는 동전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은색 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화폐를 가지고 이제 꺼냈던 거죠. 골라 꺼내면서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은 없더라도 역시 그가 자기에는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꿈이 뭐 대수야. 꿈에서 안 꿨다고 해도 이 여자가 왠지 내 평생의 짝이었을 것 같아. 이런 아쉬움을 갖는 겁니다. 자기가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제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면 정도의 뜻을 표현했던 것에 틀림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보는 나 그 여자 뭐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해.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아예 저 여자 내 꿈에도 안 나타났었잖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구보는 자기 자신의 방어 기제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속인 거지. 난 사실 그 여자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런 걸 또 깨닫는 거죠. 왜냐면 구보가 처음 맞선 보고 집에 왔을 때 엄마가 그 여자 어땠어? 물어봤더니 구보가 괜찮았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첫인상도 괜찮았지 그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보는 어머니가 색시집으로 솔직하게 구원할 것을 금하였다. 근데 엄마가 그럼 우리 한번 그 집에 결혼하자고 얘기 꺼내볼까?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렇게 맞선 보고 나면 바로 결혼할지 안 결혼할지를 바로 정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구보는 아니야, 구원하지 마, 청혼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면요, 그것은 허영심만에서 나온 일은 아니었다. 더 좋은 여자를 얻겠다는 욕심이나 아니면은 내가 뭐 먼저 그렇게 대시를 꼭 해야 돼? 이런 허영심에서 나온 건 아니래요. 그는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객적게 싫이, 민망하게 싫이 여자를 괴롭혀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시그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 여자는 시그널을 안 보내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가 차이면 어떡해? 그럼 괜히 저 여자는 싫은데요? 이런 말 되게 힘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여자한테 감정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배려했던 거죠. 구보는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래서 구보는 배려심은 많으나 자신감이 좀 부족하네요.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서 아무런 말도 하여오지 않았다.
그래서 구보는 여자 쪽에서 먼저 좀 다시 만날래요?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여자 쪽은 아무런 후에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맞선 보고 나서 아무 얘기도 안 했대요.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여 보였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 우스운 일이다. 하지만 좀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었던 거죠. 이 여자가 내 연락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보다가도 에이 또 뭐 이런 걸 생각해. 내가 스스로 웃기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 날은 가고 그리고 여자에 대한 흥미를 구보는 잃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자에게서라도 먼저 말이 있다면 그러면 구보는 다시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게다. 언젠가 여자의 집과 어떻게 인척관계가 있는 노마님이 와서 색시집에서도 이 편의 동정만 살피고 있는 듯 싶더란 말을 들었을 때 구보는 쓰디쓰게 웃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자네 친척이 되는 어떤 늙은 아주머니께서 오셨대요. 그러고 나서 근데 여자 집도 색시집에서도 니네 집에서 청혼 하나하나 약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보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뭐야, 나 진짜 마음 졸이면서 나 차인 줄 알고 그 대시 안 한 거였는데 뭐야, 진짜 내 대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 이 뭐야, 이렇게 인연이 엇갈려? 타이밍 왜 이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희극이라는 이보다는 오히려 한 개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재밌는 웃기는 일이 아니라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구보는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려 들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노마님이 얘기했으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뭐 연락을 해볼 법도 한데 구보가 또 그런 성격은 못 된다는 거죠. 자, 결단성과 행동력이 되게 없는 그런 구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한번 채워볼게요. 훈련을 지난 구보의 생각, 맞선을 본 후 여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결국 여자의 연락을 받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서로의 반응만 살피다 끝나버린 두 사람의 인연을 쓴 웃음을 지으면서 비웃죠. 조소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작품의 주제와 형식의 관계. 주제는 1930년대 소설가 구보의 예술과 행복에 대한 갈등과 고뇌입니다. 자, 형식은 여정에 따른 구성, 의식의 흐름 기법, 잦은 쉼표의 사용, 만연체 문장 이런 것들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요, 이런 주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구보의 갈등과 고뇌를, 내면 심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그리고 의식의 흐름 기법, 쉼표, 만연체 이런 모든 형식적인 게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아주 효과적이고 긴밀하게 잘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들의 고독과 쓸쓸한 내면 풍경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작품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안녕.